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뭐 전염병 걸려보신 거 없으세요? 연병 외우기 쉽죠? 장티 푸스푸스 이지. 근데 정말 식중독 같은 거 걸려보신 적 있어요? 진짜 괴롭죠. 저도 식중독 걸려본 적 있거든요. 저는 굴을 먹고 나 그거 걸린 적 있었어. 노로바이러스인가? 노로바이러스 맞죠? 설사하는 거. 그거를 소래포구에서 친구들하고 다 같이 굴을 먹었는데 이게 전염병이라는 게 다 같이 먹어도 걸리는 애만 걸려. 그때 제가 그건 그때 좀 면역성이 떨어졌었나 봐요. 사람이 잠을 많이 못 잔다던가 밥을 잘 못 챙겨 먹는다던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못 한다던가 운동을 너무 안 한다던가 그러면은 전염병이 와요. 사람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 노로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이거는 뭐랄까 그때 살이 좀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 이건 뭐 장염을 벗어나서 뭐 막 괴로워. 화장실 가는 게 괴로워. 이제 나올 게 없는데 왜 자꾸 배가 아픈 거야. 막 그러고 얼굴이 순식간에 이렇게 돼 진짜 퀭해져. 밥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열이 엄청나. 고열이 엄청나고 병원에서 이건 장염이 아니라고 노로바이러스 같다고 그런 약을 주셨거든요. 채팅창에 어떤 분은 풍진에 걸려보셨다고. 풍진은 증상이 뭐죠? 풍진이 여자들이 많이 걸린다고 들어본 것 같은데 풍진이 여자가 위험한 게 풍진에 걸리면 불임이 된다고 저 들은 것 같아요. 볼거리는 귀여워지는 거죠. 이렇게 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어렸을 때 볼거리 걸리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볼거리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다니는 애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가 장염의 종류죠. 노로바이러스성 장염. 장염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세균성 장염 뭐 등등등. 비타민C가 부족해도 전염병에 걸린대요. 그렇구나. 네, 비타민C를 좀 챙겨 먹어볼까? 제가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런 바이러스가 걸리는 이유는 몸의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그런 건데 이런 면역 체계와 관련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얍, 얍. 잠시만요. 슉. 예. 바이러스와 싸우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영상을 봤습니다. 진짜 사람이 진짜 몸 생각 안 하다 보면 진짜 후회한다니까요. 우리가 뭔가 일이 바빠서 뭐 다이어트를 하느라 뭐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몸을 무시하고 막 무리하고 잠을 안 잔다던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던가 운동을 안 한다던가 막 인스턴트 막 이런 거 계속 처먹처먹 하다 보면은 몸이 신호를 보내죠. 확실히 진짜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되게 다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제가 전염병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손 좀 깨끗이 씻어야겠다. 위생과 건강, 영양 뭐 이런 거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자취하면서 좀 막 대충 먹고 그리고 나 요즘 집안 청소도 되게 안 했거든요. 청소를 좀 해야겠다. 저기 화장실 바닥에 좀 물곰팡이가 좀 폈는데 곰팡이도 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오늘 마트 가서 솔 사왔어. 청소해야지. 락스에다가. 어쨌든 그래서 이런 영상 보여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조선시대에는 특히 여름철에 위생 상태가 더 안 좋고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겨울보다는 또 여름에 이런 역병들, 전염병들 심하게 돌았었습니다. 자, 콜레라 에피에는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1821년에 처음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1895년 그리고 광복절 시즌에도 1919년에도 콜레라가 강타했어요. 3.1절 당시에도.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드리거나 제사 지내거나 뭐 역신한테 막 빌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채팅창에 7644님 감사합니다. 예, 팬가입 고맙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 뭐 처용의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국가에서 왕이 조세를 감면해주고 왕이 반칙 가짓수를 줄인다던가 뭐 신이 노하셔가지고 역신이 노하셔가지고 재앙이 왔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복숭아가지 뭐 역신을 막아준다는 복숭아가지를 이렇게 문에다가 걸어놓기도 했고 그리고 콜레라 같은 경우는요 고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 앞에다가 고양이 그림을 놔뒀대요. 왜 그랬을까요? 고양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콜레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으니까 찍찍
쥐가 한 마리가 쥐통이라고 그랬으니까 쥐가 막 뒤꿈치를 뜯고 막 몸을 뜯는 것 같은 아픔이다 그래가지고 쥐통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고양이 그림을 그렸는데 얼마나 귀여워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 병에 대한 그런, 우리나라는 뭐 병에 대한 뭐 없었어요. 그냥 걸리면 그냥 죽는구나. 손쓸 방도가 없었다라는 거. 백신도 없었고 이렇게 식염수 같은 거 생리식염수 넣는 그 닌게도 없었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제 좀 이런 병에 대비하고 이런 의료기관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그것도 좀 정리해서 필기를 해볼게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필기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지고 길어졌는데, 자, 조선의 국립의료기관을 정리해봅시다. 자, 조선의 국립의료기관은요, 여러분들이 사극을 많이 보다 보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을 치료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어의라고 하고, 어의가 속한 그런 의원을 뭐라고 하죠? 궁궐 안에 있는 의원. 궁궐에 있는 왕이라던가 왕의 친족, 높으신 모, 대비마마, 중전마마, 이런 높으신 분들을 내의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내의원 나으리 뭐 이렇게 얘기하고, 허준이나 뭐 그런 사람도 내의원 소속이죠. 내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왕과 왕족의 그런 치료, 진료, 뭐 이런 것을 보는 게 이제 내의원이고, 내의원이 좀 가장 높죠. 자, 그 다음 등급이면 이제 뭐냐면, 내의원을 교육시키고 그런 약제를 담당을 하고, 이것도 역시 국가에서 이제 소속되어 있는데, 의원들을 양성하고 교육도 해요. 그게 바로 전의감입니다. 내의원에 있는 의원들이 전의감에서 교육을 맡기도 해요. 의학을 교육하기도 하고, 이때는 뭐 주로 침술이죠. 침술이라던가 마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침술뿐만 아니라 수술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런 수술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이 내용이 원래 말 수술을 했던 사람인데 워낙 그런 쪽에 침술에 능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침술 말고 실제 수술에 관련된 신식 그런 의료 기술 그런 것들 막 나온 건데, 아무튼 그런 의학 교육과 주로 높은 사람들, 양반 관료의 진료. 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두 개의 등급의 백성들을 치료하는 곳인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해민서와 활인서가 있어요. 예전에 대장금 뭐 이런 거 보면은요, 그 머리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뭐라 그러지? 내의원이 있고 간호사 있잖아요. 간호사라고 할 수 있는 머리 이렇게 하고 있는, 갑자기 이름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여잔데. 난 이름, 의녀가 생각이 안 나. 왜 이래? 의녀들이 주로 해민서나 활인서에서 활약을 하죠. 왜냐면 백성들은, 그러니까 높은 정말,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할 수 있는 의사들은 이쪽까지 잘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의녀들이 여기에 이제 소속돼가지고 일반 백성들의 치료를 합니다. 활인서 같은 경우에는 동서대비원이 이제 활인서로 이제 이어가는 건데, 이런 구유정책,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구유정책, 빈민구제라던가 구휼이라던가 역병 환자를 돌봤죠. 진료라고 하지 않고 돌봄이라고 해야죠. 진료가 안 되니까요. 솔직히 이때는 격리 조치를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남한테 옮으니까 격리하는 정도. 이러다가 이거는 솔직히 다 우리나라 이런 침술이라던가 이런 전통적인 의료 기술이라면 언제부터 좀 신식 의료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광해원이요. 이름을 광해원이라고 처음에 만들고 나중에 금세 제중원으로 금세 바꿔요. 제중원하고 광해원 같은 건데, 선교사 알렌이 이제 이것을 짓게 되고, 이때 광해원을 처음 만들었을 때 신식병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병원이죠. 신식병원으로 양반 말고도 백성들까지 모두 다 여기에서 이제 다 진료를 했는데, 막 정말 처음으로 주사를 맞고 닌게를 맞고 이런 신식 수술을 하고, 이 광해원 처음 열은 첫 해에 2만 명이나 몰려왔대요. 그래서 알렌이 진짜 일기 보면은 대충 이런 일기야. 진짜 정말 힘들다.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말 힘들었다라는 거.
대단한 사람이죠. 고마운 사람이라고 해야죠. 우리나라에 신식 의료 기술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기 때문에 그 이때 이후부터 이제 많은 신식 의료 기술 병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거와 관련된 제가 준비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뭐 이게 이제 그냥 그림 네이원, 이건 네이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전이감. 네이원은 막 왕을 치료하고 네이원 옷 보이시죠? 그리고 아이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전이감. 전이감은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약재 같은 거 관리하고 교육하고 양반관리들을 치료했던 곳.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의녀들이 이제 교육도 하고 의녀들의 교육을 맡고 해민서에서,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치료하는 거. 의녀들 이거 스타일 되게 좀 특이한 것 같아. 김 같은. 그래서 TV에 많이 봤던 복장들이죠. 대장금이 이런 옷 입고 있지 않았었나요? 마이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좀 더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진들이 많았는데, 먼저 콜레라. 자, 1919년에 3.1절에 창궐했던 콜레라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콜레라가 유행했던 지역인데, 베트남 지역, 중국,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부터 일본까지 1919년 당시에 3.1운동 당시에 콜레라가 또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라는 거. 3.1운동의 실패를 또 콜레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3.1운동이 뭔가 하나로 응집되지 못한 것도 콜레라가 또 유행해서이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때 3.1운동 당시에 뭔가 확실한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흐지부지 끝난 것도 그 이유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이 콜레라가 우리나라에 창궐했던 유행 연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1차부터, 그러니까 19세기라는 거죠. 1817년에 이제 창궐하기 시작해서 인도, 중국, 뭐 동남아시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 동아시아, 전 세계적 지리적으로 최대 범위가 이제 1863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코호에 의한 콜레라균이 발견하고 나서부터 콜레라를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코호도 콜레라균을 만들고 세균의 뭐 아버지 뭐 이러는데, 이런 백신을 만든 또 유명한 이런 각종 세균을 많이 발견한 사람이 또 한 명 또 있죠. 요구르트 이름으로 유명한 파스테르. 그쵸. 파스테르가 이제 이런 각종 병원균과 이런 세균 같은 걸 많이 연구했던 루이 파스테르. 그리고 뭐 인류의, 이거는 그냥 말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되게 오늘 이것저것 필기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캠 때문에 오늘 수업을 너무 좀 30분 늦게 되고 지금 되게 길어지고 퀴즈는 안 하니까 여러분들 지친 것 같아요. 빨리 여러분들 퀵뷰를 달라, 막 이런 마음이 막 채팅창에 느껴지네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염병의 역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요, 흑사병도 중세 흑사병 때문에 정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 흑사병과 관련된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나폴레옹의 1만 2천 명의 군사 사이에도 흑사병이 도졌고, 그리고 흑사병과 관련된 뭐 문학작품 데카메론이라고 해서 그 귀족들과 여자들이 그 어떤 성에서 흑사병이 도니까 자기 옮지 않으려고 성에서 계속 이제 살면서 너무 심심하니까 막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한 것을 그걸 이제 데카메론으로 지은 건데, 그 내용 보면은 야한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요. 뭐 야한 거 생각나는 거는 어떤 수녀원에 일하기 위해서 어떤 남자가 벙어리인 척 했는데 실제 벙어리가 아니야. 근데 벙어리인 척하고 수녀원에 갔는데 너무 힘들어. 밤마다 막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수녀원의 그런 비리,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그런 얘기를 꾸며낸 것도 있고, 뭐 실제 약간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자꾸 이 수녀가 나를 부르고 저 수녀가 날 부르고 벙어리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다라는 뭐 그런 얘기. 그게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게 인상 깊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것 말고도 되게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데카메론에 있어요. 그것도 흑사병과 관련된 그런 문학 작품이죠. 꼭 읽어보시길 강추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흑사병, 그거 말고도 아까 말한 이런 홍역과 천연두 때문에 이런 아스테크 잉카 문명이 정말 거의 몰살하게 된, 종결되게 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발진티푸스 같은 경우는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벌을 나갔을 때 이 군사들이 발진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러시아 정벌을 포기하게 됐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콜레라는 18세기 말에 발병해서 뭐 철도나 배를 통해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하기도 하고 이런 이 전염병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다라는 거죠. 그럼 요즘은 어떨까요? 파스테르와 코우의 연구로 1880년대 이후로 좀 전염병이 좀 그나마 백신이 발견이 되고 그랬지만 여전히 신종 전염병들이 많습니다. 사스 들어보셨죠? 사스. 사스와 관련된 영화도 감기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사스가 되게 길었는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폐렴으로 발전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래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병했다. 처음에는 사스라고 말하기도 했고 사스를 다른 말로 사스 하다가 다른 말로 말했었는데 급성 호흡기 증후군 아무튼 그것도 그러고 또 어떤 거 유행한 거 또 뭐 있죠? 감기 재밌나요? 저도 안 봤는데 결핵, 결핵은 막 피토하고 그런 건데, 결핵은 크리스마스 실이 유명하죠. 저 어렸을 때, 이 결핵, 크리스마스 실을 사면은 결핵 환자를 도와준다, 뭐 그랬던 거. 결핵은 이렇게 막, 옛날 우리나라도 못 살았을 때 결핵 환자도 많았죠. 에볼라. 에볼라 제가 준비한 거 있어요. 눈바래님 고맙습니다. 죽음의 바이러스 에볼라.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에볼라 바이러스 죽고 있죠. 에볼라 바이러스 왜 생겼냐는 그 뭐 이유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고 해요. 지구 온난화로 막 이렇게 이런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나무를 너무 베고 막 이래가지고 에볼라 바이러스 출혈열이 숲의 나무를 베어내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뭐 그렇게 추론하고 있는데 이런 죽음의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도 우리나라에 아직 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꼭 방역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좀 부실하다 뭐 그런 거를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도 요즘 신종 바이러스, 뭐 신종플루, 타미플루, 그죠? 신종플루도 꽤 유행을 했었고, 그리고 뭐 에이즈, 급성 HIV, 이 에이즈, 흔히 우리 알고 있는 에이즈도 발열과 몸무게 감소, 반점, 뭐 이런 걸로 걸리면 또 무조건 죽는다는 이런 에이즈도 아직도 있는 병이죠. 에이즈는 근데 전염병이긴 한데 성관계로 주로 옮기 때문에 에이즈 같은 거 이렇게 에이즈 홍보대사분들이 콘돔 사용하자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혈을 통해서도 옮긴 하는데 그거는 되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거 말고 또 뭐 있지? 뭐 이런 공기정화기 에어컨, 냉난방기 거기서 나오는 뭐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전염병도 있고요. 말라리아, 뭐 이런 간염, 뭐 이런 것들도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전염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예요. 손 열심히 씻자. 뭐 조류독감 이런 거. 조류독감 이런 거 막 하려면 뭐 음식 익혀먹기, 여름철에 손 씻기. 이게 정답이죠, 그쵸? 어디 갔어? 손 씻는 거 사진 여기 있다. 얍. 응. 손 씻기, 끓여 먹기, 익혀 먹기. 식중독 예방뿐만 아니라 손 씻는 것도 그냥 씻으면 안 돼요. 그냥 대충 씻으면 안 되고 손을 어떻게 씻냐면 붙어라. 얍. 왜 안 붙어? 얍. 얍. 손도 이렇게 비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안 하신 분 많아요. 손톱 거품 다시 내서 손톱 사이사이 이렇게 3분을 씻어야지 손에 대장균이 다 사라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손도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꼭 그리고 큰 거 대변 싸고 나서는 진짜 이렇게 씻어야 돼. 여러분 그 화장실에 그 양변기에 똥 싸면 물 내릴 때도 대장균이 부와 이렇게 퍼진대요. 그래서 변기를 꼭 닫고서 물을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남자분들 큰 거 작은 거 다 상관없이 꼭 손 씻으시고 남자분들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화장실에서 서서 일 보시고 손 안 씻는 분도 많다면서요. 씻으셔야 됩니다. 오줌이 튈 수도 있으니까. 그거 본 것 같아. 예전에 무슨 프로그램에서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 남자 몰라요. 남녀 탐구 생활 뭐 그거에서 여자가 화장실 가가지고 변기 너무 더러워서 휴지를 깔아요. 그리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요. 내 엉덩이는 소중하니까요. 이러면서 손을 깨끗이 씻어요. 이러고서 딱 나왔는데 남자친구 많이 기다렸지 하고 남자친구 만났는데 남자친구는 소변 보고 손 안 닦은 그 남자친구가 여자 얼굴을 만져. 아유 오늘따라 예쁘네 하면서 결국 위생 상태 결국에는 다시 리셋. 그래서 아무튼
손 깨끗이 씻는 거 중요하다는 거.